베네수엘라는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 풍부한 자원, 높은 생활 수준, 많은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의 미래를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 식량 부족, 수백만 명의 해외 이주, 한때 부국이었던 나라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20세기 후반, 막대한 석유 수출 수입 덕분에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를 남미의 부국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점점 석유 하나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차베스는 석유 수익을 이용해 복지 정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빈곤층 지원,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많은 국민들은 차베스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부 지출은 계속 증가했고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석유 가격이 영원히 오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2014년 이후 국제 유가가 급락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수입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석유에 의존했던 경제는 순식간에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계속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초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물가는 폭등했고 국민들의 월급은 순식간에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한때는 빵 한 개 가격이 며칠 만에 바뀌기도 했습니다. 지폐보다 지폐를 만드는 종이가 더 가치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민들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경제 위기가 심해지자 국민들은 나라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콜롬비아, 브라질, 미국, 유럽,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인이 해외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현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난민 이주 현상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2013년 우고 차베스 사망 이후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직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는 계속되었고 정치적 갈등과 선거 논란도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선거 이후에는 국내외에서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세계는 또 한 번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대규모 작전 이후 마두로를 미국으로 이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마두로는 미국 법원에서 마약 밀매와 관련된 혐의 등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마두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한때 석유 부국을 이끌던 지도자는 결국 미국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남미 최고의 부국, 그리고 경제 붕괴,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자원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한때 세계가 부러워하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끝에는 몰락한 경제와 함께 미국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이 남게 되었습니다.